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회의에서 의견을 말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고 오히려 나름 좋은 이야기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가 너무 나선 거 아닐까? 혹시 이상하게 보였을까? 표정들이 좀 어색하지 않았나? 분명히 아무도 나를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그 순간이 계속 재생됩니다. 아니면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카페에 혼자 들어갔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 식당에서 음식을 잘못 주문했을 때 직원에게 바꿔달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엘리베이터에서 딱 마주친 동료에게 말을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10초가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런 경험 사실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단순히 소심한 성격이라서? 자신감이 부족해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심리학적으로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감정, 그 이유를 모르면 반복됩니다. 이 채널은 현대인의 감정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합니다. 고요한 마음 쉼터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4가지 흐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이 왜 애초에 남의 시선을 신경 쓰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둘째, 그 본능이 현대에 와서 왜 과하게 작동하는지. 셋째, 눈치 보는 행동이 사실 나를 지키려는 전략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흐름을 조금씩 바꿔가는 구체적인 방법.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내가 왜 그렇게 남의 시선에 흔들려 왔는지 그 구조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자신을 약하거나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화의 결과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것도, 자식을 키우는 것도 전부 집단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에서 배제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기능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가 집단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까? 혹시 나 때문에 분위기가 나빠진 건 아닐까? 이런 감각을 끊임없이 체크하는 능력. 이게 바로 눈치입니다. 그러니까 눈치는 약점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진화한 본능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 마크 레리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를 감지하는 우리 뇌의 반응은 신체적 고통을 감지할 때와 거의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은 실제로 몸이 아픈 것만큼 뇌에는 고통스러운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본능이 현대에 와서 과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집단에서 쫓겨나도 생존이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뇌는 여전히 그때처럼 반응하는 걸까요? 우리는 단순히 시선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 시선을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부족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 순간 시선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자존감을 직접 흔드는 요소가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가 연구를 통해 밝혀낸 개념인데요.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가자들에게 다소 눈에 띄는 티셔츠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몇 퍼센트가 티셔츠를 알아봤을 것 같냐고 물었더니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50%쯤 됐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25%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선의 절반은 사실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자연스러운데 나는 왜 이렇게 어색할까?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항상 말하고 나면 후회를 할까? 그리고 이 비교는 거의 언제나 내가 불리하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과 나의 내면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상대방도 사실 긴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상대의 완성된 겉모습만 보이고 우리 안에는 나의 불완전한 내면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 비교는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정말 남의 시선일까요? 아니면 사실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남이 아닙니다. 남을 통해 나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봤을까? 이 생각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할까? 이 생각의 진짜 의미는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결국 남의 시선이 불편한 이유는 그 시선이 내가 가진 불안한 자기인식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선으로 내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이 감정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보는 행동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고 거부당하지 않기 위한 전략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이 말 해도 될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누군가의 표정을 살피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체크하는 것. 이게 과도하면 피곤하지만 적당하면 오히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눈치가 전혀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는데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과해졌을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될 때 그때부터 눈치는 나를 지키는 전략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이 흐름을 한 번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남인지 나인지 구분해 보세요.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순간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저 사람이 걱정되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건가? 이 질문 하나가 생각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두 번째,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시선의 절반은 내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무대에서 주인공입니다. 내가 지금 엄청 신경 쓰이는 그 순간에도 상대방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왜 신경 쓰이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남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왜 이게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 이 질문은 자기 비판을 멈추고 자기 이해로 방향을 바꿔줍니다. 어쩌면 그 대답 안에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이 불안한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수만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우리 안에 새겨진 본능입니다. 다만 그 기준이 항상 나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쉽게 더 자주 흔들립니다. 다음에 이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남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을 통해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이 감정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는데 써왔던 그 에너지를 오늘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조금만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감정의 원인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구독해 두시면 다음 감정 분석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감정을 분석하는 채널 고요한 마음 쉼터였습니다.